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광선의 임행정. 오늘은 전동 킥보드 음주 단속으로다가 그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다가 우리 유광선 행정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나름 또 상당히 오랜만에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개인 사정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좀 정하신 게 네.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살펴보면은 사실 전동 킥보드가 음주 단속 대상인지 몰라서 했다라는 이런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모르는 경우, 우리 독자분들에게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나요? 예. 예, 사실 뭐 제가 올해만 해도 이제 최근이죠. 이제 최근에 네. 올해는 두 건을 수임했었는데 이 두 건 다 모두 한 건은 뭐 음주 건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벌금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억울하다고 네. 그래서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뭐 법적 인식 부족이나 정보 부족, 그다음에 어떤 비슷한 교통수단과 혼동이 있고 법 개정 및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서 아직들이 우리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단속이 되는지 작은 이동수단 가지고도 똑같이 처벌받는지 자동차와 이런 것도 잘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나 이런 지금 요즘은 이제 방송 보니까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도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승차 연령이라는 방식도 좀 많이 강화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지 이제 전동 킥보드라는 우리가 이제 개인 이동용 수단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대중교통으로도 하나의 일종의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연령이라 해서 이것은 보통 이제 13세를 기준으로 규정이 된다고 이렇게 경찰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타기 위해서는 안전장구를 갖추어서 꼭 타라. 이렇게 안전모라든지 안전용품을 안전장구 이런 걸 해서 해야 되고 또 운전할 때는 차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도로를 할 때는 우측으로 가해서 운전을 해라. 네.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자동차들도 일반 속도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보통 25km 네.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전동 킥보드를 잘 이용해보지 않아가지고 네. 이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신 시골에서 어른들 타는 산발 오토바이는 자주 이용하거든요. 예. 짐 같은 거 시골에서 나르고 그러냐고. 전동 킥보드 오늘 저희가 사실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하면 네. 본인도 위험하지만 큰 교통사고로 유발시킬 수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적발 당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처벌 규정이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전동 킥보드로 해갖고 음주에 적발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벌금이라는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벌금은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로 운전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1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금이 부과된과 수치에 이제 음주 수치에 따라서 0.03이 되면은 면허 정지나 0.08 자동차와 똑같이 그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만 원이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벌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도 예를 들어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다쳤다든지 이럴 때 형사처벌, 인명피해지. 그러니까 인명피해 있을 때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될 경우는 술을 마신 수치에 따라서 좀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쩌나 이게 이제 단순 과태료 10만 원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말씀이죠. 벌금 그렇죠. 10만 원.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알코올 측정치가 이제 부는 것도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통상적으로 0.03 이상이면은 이제 정지고 0.08 이상이면 취소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처벌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네. 정지될 수도 있고 또한 이거에 따라서 아까 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라는 게 또 적용이 될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킥보드 운전면허 보험이라는 건 이제 운전자 보험 거의 자동차 보험처럼 네.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 중에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종합보험이라든가 어떤 운전자 보험이나 다른 거에서 그다음에 가족들의 보험 중에 화재 보험이나 이런 데서도 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험이 안 될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 네. 피해를 줬어도 그러면 결국 자비로다가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전문가 변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손해사정이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해서 받아야 된다.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단순히 이제 개인 이동형 이런 이제 킥보드를 탄다 하더라도 절대 술 마시고 타지 않으시는 게 그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처벌 수위가 이제 제각각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근데 이렇게 생계형의 경우 같은 경우는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네.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운전을 했을 때 생계형인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네.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경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계형이라는 건 주로 이제 운전을 했지만 수치도 나왔고 사고가 없는 경우라면은 경미한 거지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면허증이 이제 취소가 되는 같이 취소가 되잖아요 운전면허증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생계형 제도는 60일 이내에 이제 60일 이내 2달이죠. 2달 이내에 관할 지방청에서 이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행정 처분에 대한 이제 심의를 해서 행정 이의 신청서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우리가 이제 행정 그러니까 행정 심판을 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심판을 해서 요것도 똑같이 이제 각 그 처분 내린 청하고 같이 행정 심판을 해서 이 자기가 억울하다 아니면 경감을 해달라 생계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의신청 받는 기준이 우리가 이제 혈중알코올도 0.12%가 넘지 않아야 되고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고 경력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측정했을 때 도망가거나 경찰관에 불응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폭행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음주운전 거부했을 때 그렇죠. 거부라고 볼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고 또한 모범운전자로 해갖고서 뭐 3년 감경 사유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를 가지고서 어떤 사회봉사 경력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감경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전동 킥보드의 뭐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동 킥보드도 만약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음주 측정을 해가지고 음주 이제 측정량에 따라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도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거죠. 그렇죠. 운전면허증 취소도.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렇게 화물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면허가 이런 경우는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렇다면 생계형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구제를 이 전동 킥보드로 통한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도 화물업 하시는 분들도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또는 이제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특별사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생계형의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좀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알코올 수치가 이제 측정했을 때 0.12%를 넘지 말아야 되고 또 5년 이내 음주사고 경력이 없어야 되고 또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감경사유 중에 하나는 뭐 모험운전자로 다 활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교통봉사를 몇 년 이상 했다든지 이런 감경사유가 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행정심판청구 어디다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보통 우리가 킥보드 단속도 우리 일반 운전면허하고 똑같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처분이나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행정청에 이제 쉽게 말해 통상적 관할경찰청 자기가 이제 단속된 청주로 말한다면은 뭐 상당구가 4개 구청이 있잖아요. 4개 구청 경찰청에 지방단체체 그 속해 있는 자기가 단속된 청으로다가 신청을 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 자치구일 경우는 단속된 청이 예를 들어서 상당구에 상당 경찰서라는 게 있고 청주 기준에. 그래서 저는
여기 사전에 그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청 얘기가 있어서 지방 관할지방청 민원실에 내면 되는 건가 좀 여쭤보려고. 그래서 이제 예. 청주 같은 크게 그 청 위에는 충북 도경이라고 있잖아요. 충북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이라고 네, 있잖아요. 충북 지방경찰청에서 네. 이점으로 민원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심판은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심을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네. 않으면.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청과 개인이 그러니까 신청인이 그 내용을 쌍방향을 비교해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서 하는 거고, 이의신청 그 청에서 이거는 행정심판 가기 전에 이의신청 받았을 때 타당이 이때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면제는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누군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경우라든지 누가 위급 상황 환자 뭐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럴 때에는 예외조항이라서 네, 근데 그게 좀 있을 수 있기 유급 상황에서 약수 드시고 전동키보드 타고 범죄 잡아 아니, 예, 근데 범죄 그런- 피의자 잡으러 가지는 않을 것 근데 같은데요. 이제 예, 그럴 수도 예, 있지만 예. 사실 뭐 어떤 상황이나 따라서 긴급하게 뭐 그럴 부분이 예, 긴급한 사항. 긴급 상황을 요할 때 꼭 이렇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증명이 되면. 예, 증명이 되면 그래도 음. 그 청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었다든지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 게 밝혀졌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긴급 피난, 긴급 구제의 그쵸, 사항일 구조라든지. 경우는 네. 이제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이의 신청은 관할 행정청이 그런 이제 청주를 예를 들자면 4대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의신청 그쵸, 자기 처분받고 근데 조사받는 이제 청. 제가 궁금한 점이 이게 지금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건가요? 예, 만약 가정했을 때, 네, 그죠? 가정했을 때. 그럼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할 행정청이 아니라 충북 지방경찰청이나 아니면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건 이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의 신청은 네. 우리가 말한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라 할 수 있다. 네. 두 달 안에. 네. 그 이의 신청은 그 아까 말한 4개 구청이 청주 기준에 4개 구청이 있으면 4개 구청으로 할 수 있고, 이제 행정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야 돼. 네. 그냥 행정소송은 법원에 대야 하는 거고, 행정 그 이전의 절차가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제 경찰청에서 네. 충북 도경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도경과 중앙행정심판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건 90일 이내 음. 이렇게 이제 일을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절차라는 게 그렇게 정해져 지금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음주단속이나 이런 거는 경찰에 의해서 하지만 네. 이제 관할 경찰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제 청원경찰서, 뭐 상당경찰서, 훈덕경찰서가 있는데 네. 이런 경찰서 경찰에게 단속 적발이 됐을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이신청이 또 그리고 할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련 서류가 관할청의 행정청에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저희는 이제 4대 구청이 있는데 구청에 보면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니까 민원실 통해서 도로교통과를 통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민원 접수실이죠. 민원 접수실에서 예, 민원 접수실. 민원실 통해서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럼 어디다? 그렇죠.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게 이제 내가 이신청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각 구청이 청주 네.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안 받아줬을 때, 경찰청에서 네. 안 받아줬을 때는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그 위에가 우리 충북 도경이라고 네, 있잖아요. 충북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이 네. 정확히 충북 네. 지방경찰청에 네.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 네. 경찰서에서 안 받아주기 위해서 네. 이제 행정심판을 다 뭐 받아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음.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 처분이 명확하게 내려진 겁니다라는 걸 나왔다 우리는 이제 항변을 하고 네. 거기에다 억울한 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조절해 주는 데가 네.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세종시에 있는 데서 거기서 세종시 받아줬어요. 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네,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저는 행정심판 청구도 사실 충북도라든지 이런 데만 생각을 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종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세종시에 위치한 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다 조절을 해줍니다. 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항시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소중한 분, 귀중한 분 모시고서 괜히 계속 결례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 끝으로 오늘 방송 관련해서 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우선 이제
모든 게 이제 보편적으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단속을 이렇게 크게 하진 않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이.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 많을 네. 거라고 봅니다,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이것 말고도 자기가 운전을 하다 우리 구독자분이나 지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우선 법적 대응 방법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우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와 마찬가지 사고 현장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이거 CCTV가 붙었을 때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는 부분도 네.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험 처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보험 상담사라든지 자기 보험 들어가는 거 있으면 그래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도 절차를 보험 상담사하고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전동 이동 수단 장치로다가 운전했는데 뭐 큰 죄가 되냐 해서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 처벌에 이것은 무면 운전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고 또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대.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이나 민사적인 처분에 대해서 네.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사실상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처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보통 이동 운전 장치로 했을 때 이제 2022년 기준으로 경찰서에 보니까 7,000건 이상이었고 2023년에서는 8월 초까지는 4,000건이라고 했습니다. 절반.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뭐 20% 이상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해마다. 네. 그래서 사실 몰랐다랬고 이거 어떤 이런 처분이나 이런 게 알지 못했다였고 면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이런 기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주변 학생들이나 이렇게 면허증 없이 탈 때 항상 안전 운전을 하고 그때 안전모드 착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네. 음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고 네. 항상 그거에 맞게 우리 행동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를 이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거 본인도 사실 위험하지만 그렇죠. 사실 다른 사람 제3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술을 드시고 전동 킥보드 하다못해 이런 걸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뜻하지 않게 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 사실 경미한 상황으로 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앞서 우리 행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그러면 그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구제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절차에 따라서 잘 따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의 신청하는 방법 또 그리고 나중에는 뭐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 또 그리고 생계형일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사실 시간에 쫓기듯이 좀 짧은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한 부분에 말씀 못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사전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처벌 수위도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관할청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그래서 가볍게 이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약주 드시고 술 드시고 이런 전동킥보드나 이런 거 전동 그 자체 동력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전동킥보드는 운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일부 시간 내서 네. 농사도 지셔야 되고 또 오늘 마을 이장단 또 뭐 회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방송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